안녕하세요. 부의 본능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복리의 마법사입니다. 재테크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의 본능 저자 브라운스톤은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머니, 이 튼튼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시드머니 모을 때의 철칙은 번 것보다 적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아예 안 쓰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방법처럼 들리죠? 저도 이 부분까지만 읽었을 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세 가지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비싼 자동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브라운스톤은 소형 자동차를 사기 전까지는 아예 자동차를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샀을 때도 소형 자동차를 샀어요. 그는 비싼 자동차를 사는 대신에 그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세월이 지나면 유지비만 잡아먹는 고물이 되죠. 비싼 자동차를 살 돈으로 그는 시드머니를 모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혼수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해요. 혼수 비용을 절약한 돈으로 그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는 결혼 반지 하나만 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것도 안 쓰는 금목걸이와 알을 녹여서 만든 반지로 했다고 해요. 정말 절약정신이 투철한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는 혼수 비용을 이렇게 절약한 돈으로 시드머니를 더 모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전세금으로 들어갈 돈을 굉장히 줄였다고 합니다. 요즘에서야 전세 제도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느끼고 있는데요. 브라운스톤이 돈을 적극적으로 모았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전세를 해야, 월세보다는 전세를 해야지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혼방을 월세로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알았던 거죠. 전세 보증금이 묶여있는 게 굉장히 아깝다는 것을요. 그는 전세 보증금을 줄인 월세로 시작을 했고 그는 그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전세금으로 들어갈 돈으로 시드머니를 더 모았고 그 돈으로 그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어떻게든 투자할 돈을 더 늘리기 위해 열정을 다했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위해 그는 시드머니를 더 늘렸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어요. 젊어서 고생은 나중에 자랑스럽고 소중한 추억이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젊어서의 고생은 마음먹기에 따라 즐기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도 시드머니를 늘리기 위해 소비의 크기를 크게 줄인 채로 1, 2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요. 그 덕분에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고 그 돈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 더 모으기 위해 현명한 소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고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을 걸을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의 고생으로 투자금을 늘려 부자의 길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죠. 혼자는 외롭잖아요. 함께 부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